책 한 잔 어떠세요? 인생 책방. 안녕하세요. 북텔러 남현숙의 인생 책방입니다. 그림책 한 권이 주는 울림과 느낌이 두꺼운 소설책 한 권이 주는 그것보다 훨씬 명료하고 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까마귀 소년인데요. 네, 이 책입니다. 겉표지를 보면 주인공 까마귀 소년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보통 그림책에서 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이 책은 왠지 좀 기괴하고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까마귀 소년은 야시마 타로라는 작가가 쓰고 직접 그림까지 그렸는데요. 전부 색연필로 그렸다고 해요. 야시마 타로는 1908년 일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군국제의를 비판하고 여기에 저항한 그런 작가로서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 데코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이 바로 이 까마귀 소년입니다. 이 까마귀 소년은 소외당하고 왕따 받는 한 아이가 인정받으면서 자존감이 있는 한 인간으로 우뚝 서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제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그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그 PD님에게 그 멋있는 목소리로 좀 더 이렇게 낭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바쁘시더라도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요? 저 맞아요? 갑자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간 첫날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아이는 학교 마룻바닥 밑 아주 어둡고 낮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린 그 아이를 땅꼬마라고 불렀습니다. 땅꼬마는 선생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아이를 무서워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 학교는 굉장히 시골의 조그만 학교예요. 근데 이 아이의 집은 이 시골에서도 더 깊은 산속 외딴 집이었죠. 그러니 이 아이는 학교가 처음이고 또 선생님이라는 존재도 처음 보고 그리고 아는 친구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고 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천장을 바라보거나 삿발뜨기 흉내를 내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죠. 땅꼬마는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을 듣지 않으려고 사팔뜨기 흉내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관심 없던 것들을 땅꼬마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네와 굼벵이처럼 우리가 만지기 싫어한 것들도 땅꼬마는 들여다봤습니다. 땅꼬마는 타박타박 매일 같은 길을 걸어 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애를 얼마나 이상하고 좀 바보 멍청이처럼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애를 땅꼬마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놀림과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아이의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참 안타깝고 먹먹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저에게 그 뭉클함에 다가오는 이유는 이 아이가 그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를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다른 아이들은 우산을 쓰고 오지만 얘는 도롱이를 쓰고 와요. 하루도 빠짐없이 6년을 개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그 주어진 길을 묵묵히 타박타박 학교에 오듯이 자기 인생을 걸어오는 거죠. 거기서 저는 얘의 어떤 성실함, 우직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무수의 볼처럼 혼자서 가는 그런 인간형을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동으로 다가오는 장면은 바로 이솝의 선생님이 학교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부터죠. 아무도 얘를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이솝의 선생님은 얘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쏟는 거죠. 그리고 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바로 얘는 자연과 그 교감하는 능력, 자연을 관찰하는 능력, 자연을 아는 능력이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해 이솝의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얼굴엔 늘 웃음기가 남아있는 분이었죠. 선생님은 우릴 데리고 자주 학교 뒷산에 올랐습니다. 길은 좁았고 풀은 무성했지만 땅꼬마는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 꽃밭을 만들 때도 땅꼬마가 꽃이 필 자리를 짚어주면 선생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은 땅꼬마가 그린 그림을 좋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을 땅꼬마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 수 없는 글씨도, 낯선 그림도 선생님은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면 땅꼬마는 선생님과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학예의 발표 때 이 아이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존감 있는 한 인간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어떤 곳에 사는지, 어떻게 학교에 다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 애를 이해하고 얘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학교의 날 무대 위에 땅꼬마가 나타나자 모두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야? 그 속삭임이 객석을 채웠습니다. 땅꼬마는 까마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엔 새끼 소리처럼, 다음엔 어미처럼. 이른 아침에 우는 소리도,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의 소리도, 그리고 즐겁고 평온할 때의 소리도 땅꼬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땅꼬마는 다시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늘 그렇듯 타박타박. 우린 모두 울었습니다. 길고 긴 6년 동안 땅꼬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제야 생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수배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친구들에게 바보 멍청이라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고 어쩌면 기억조차 못하는 무의미한 존재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이 이야기에 끼치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이죠. 요즘에 보면은 비단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 부모님 그리고 이 사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지 또 한 번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이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공부 못하니 그렇게 타박을 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로 그 하늘에서 받은 타고난 자질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그거를 이끌어주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우리 반에서 6년 개근상을 받은 아이는 땅꼬마 혼자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땅꼬마는 집안일을 도우며 읍내를 오갔습니다. 우린 그를 까마동이라고 불렀죠. 안녕, 까마동이. 그는 산자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린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 책방이 2018년 인생 책방이라는 그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만 8년이 지났습니다.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26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